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3. MBTI 성격검사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세 번째 강의로 MBTI입니다. 유럽의 한 부자가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는 독일 사람이었고 요리사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경찰로는 이탈리아 사람, 엔지니어는 스위스 사람, 그리고 매니저는 프랑스 사람을 고용했죠. 그런데 그 집은 웬일인지 항상 지옥이었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었고요. 어느 날 지혜로운 친구가 와서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A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바꾸고 요리사는 프랑스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영국 사람으로, 엔지니어는 독일 사람으로, 매니저는 스위스 사람으로 바꾸었죠. 그랬더니 집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천국이 된 것입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역할에 아주 잘 들어맞는 핵심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든 기업은 인적 자원의 정합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핵심 역량이 뛰어난 인재라 해도 앞의 예화처럼 역할이 안 맞든지 직무 적성이 안 맞든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직은 지옥으로 변하고요. 실적과 성과, 매출은 최악이 됩니다. 반대로 역할이 잘 맞고 직무 적성도 잘 맞고 대인관계가 잘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조직은 천국으로 변하고요. 실적과 성과, 매출은 최대로 신장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은 90%를 차지하는 빙산의 본체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 가능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모든 기업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은 너무 취약합니다. 향후 10년, 100년 후에 한국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고부가가치 사업은 미국과 일본이, 저부가가치 사업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 동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1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장 동력은 잠재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잠재력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성격 도구로 3가지가 있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점성학입니다. MBTI는 융의 8가지 심리 유형에 기초를 둔 도구입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3대에 걸쳐 무려 70여 년간 개발한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IE, NS, TF, JP의 8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16개 성격 유형을 구분한 것입니다. 융은 4원소가 통합하여 성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일정한 유형의 성격이 이미 형성되어 차츰 분화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4원소의 혼합 반응이라기보다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MBTI 성격 유형은 유전적, 체질적, 심리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구루인 구루제프에 의해 조명을 받아 정신과 의사인 이카조와 나란조, 수사인 리소에 의해 보급된 것인데요. 9개의 숫자의 상징이 9개의 성격 유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어릴 때부터 강렬한 동기, 자극, 경험을 기초로 하고요. 전생의 경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전생, 정신분석적, 사회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점성학은 기원전 3000년 전 갈대아 지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에 하늘의 그림인 출생 천궁도에 따라 성격 유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어난 날 하늘에 있는 10개 행성이 어떤 별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것인데요. 다소 황당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성격조차도 하늘의 섭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은 천성적, 숙명적, 운명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모두 인본주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해석되고요. 인간의 잠재 가능성 개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MBTI는 직무적성과 인간관계에 활용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인재 발굴과 리더십, 팀워크에 활용되고요. 점성학은 창조성과 초월에 활용됩니다. MBTI가 겉으로 드러난 성격 유형을 보는데 적절하다면 애니어그램은 감추어진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늘은 MBTI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융의 심리 유형. 둘째, 4가지 선호 경향. 셋째, 16가지 성격 유형. 넷째, 역동과 발달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융의 심리 유형입니다. 심리 유형은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심리 유형을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로 나누었고 크렛 쉬머는 감각 과민, 무감각, 우울증, 조울증으로 나누었습니다. 스프랭거는 종교적, 이론적, 경제적, 예술적인 4가지 심리 유형을 언급했습니다. 심리학의 대부 융은 동서고금을 통찰해서 심리 유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기능을 4가지로, 인간의 태도를 2가지로 구분했는데요. 4가지 정신기능은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이고요. 2가지 태도는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이에 따라 융은 8가지 심리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융은 동양의 음양오행설과 서양의 점성술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이 모든 용어는 현대인에게 매우 익숙한 것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인 기능으로 판단 기능에 해당하고요. 직관과 감각은 비합리적 기능으로 인식 기능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식 기능은 못 볼 것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내향적, 외향적 2가지 태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4가지 정신기능, 판단, 인식의 2가지 기능에 따라 4가지 선호 경향이 나옵니다. 다음 2번째 토픽은 4가지 선호 경향입니다. MBTI는 선천적인 선호 경향을 보는 도구입니다. 선호 경향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특성, 자신이 가장 편안해하는 특성입니다. 선호 경향은 좋고 나쁨이 없고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손깍지를 끼는 것과 같죠. 자신이 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선호 경향은 에너지 방향, 정보 수집 방법, 의사결정 기능, 생활 양식, 넷으로 나눕니다. 에너지 방향은 힘의 원천입니다. 외향형, 엑스트로버전의 E와 내향형, 인트로버전의 I로 나눕니다. 정보 수집 방법은 인식 기능입니다. 감각형,
센싱의 S와 직관형, 인투이션의 N으로 나눕니다. 의사결정 기능은 판단 기능입니다. 사고형, 싱킹의 T와 감정형, 필링의 F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은 판단형, 저징의 J와 인식형, 퍼시빙의 P로 나눕니다. 네 가지 선호 경향은 대극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성향에 따라 선호 경향의 한쪽에만 속하게 되는데요. 이 선호 경향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심리 경향입니다. MBTI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MBTI는 궁합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호성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다소 혼돈될 수도 있죠. 그럼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방향입니다. 외향형, E형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내향형, I형은 내부에서 에너지를 모읍니다. 외향형은 활동력을 중요시하고 내향형은 집중력을 중요시합니다. 넓이와 깊이로 이해되죠. 또 외향형은 외부에 집중하고 적극적이고 정열적이고 경험을 먼저 하고 이해하는 형이고요. 내향형은 내부에 집중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를 먼저 하고 경험하는 형입니다. 미팅을 하고 집에 돌아가 둘 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해 후회하는데요. 외향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향형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가면 외향형은 을에 3차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말하죠. 와, 스트레스 해소됐다. 우리 자주 회식하자. 내향형은 1차는 당연히 갑니다. 2차는 견딜만 하고요. 3차는 죽지 못해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제발 회식하지 말자. 둘째로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감각형, S형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직관형, N형은 비전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형은 육감, 영감에 의존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봅니다. 보통 직관형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 감각형은 가꾸고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감각형과 직관형은 뚜렷하게 구분되죠. 감각형은 줄거리를 상세하게 보고하고요. 직관형은 건너뛰어 몇몇 장면을 보고하고 해석을 붙입니다. 사과를 보고 떠오르는 것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감각형은 상세한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고요. 직관형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합니다. 셋째는 의사결정 기능입니다. 사고형, T형은 논리와 분석력을 중요시하고 감정형, F형은 인화력을 중요시합니다. 사고형은 진리와 사실에 관심이 있고 맞다와 틀리다를 중요시하고요. 감정형은 사람과 관계에 관심이 있고 좋다와 싫다를 중요시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고형 남편이 밥 먹고 하자라고 제의합니다. 감정형 아내는 폭발합니다. 사고형은 밥은 밥이고 싸움은 싸움입니다. 공사가 잘 구분되죠. 그런데 감정형은 마음이 상하면 절대 밥을 못 먹습니다. 넷째로 생활 양식입니다. 판단형, J형은 조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인식형, P형은 수용력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이 있고 계획적이고 통제와 조정을 잘합니다. 그리고 인식형은 상황에 따라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포용적입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판단형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출발하고요.
인식형은 그냥 떠납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도 같습니다. 판단형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제출을 하고요. 인식형은 마감 가까이에 가서 몰아서 준비하고 하루 전에 밤을 샙니다.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고스톱 칠 때 8가지 유형입니다. 외향형, E형은 좋은 패가 나오면 얼굴에 쓰여 있어 상대방이 알고 미리 죽는다. 내향형, I형은 포커페이스라 좋은 패인지 나쁜 패인지 꿍꿍이를 알 수 없다. 감각형, S형은 좋은 패가 나올 때만 치고 잘 죽는다. 직관형, N형은 전혀 좋지 않은 패를 들고도 해본다고 하다가 크게 대박 맞는다. 사고형, T형은 딴 금액에 대해 입 딱 씻는다. 감정형, F형은 따고 나서는 잃은 사람에게 차비, 식사 등의 방법으로 개평을 푼다. 판단형, J형은 서로 밀어주어야 할 상황에서 무슨 패를 낼지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다. 인식형, P형은 매번 패 내는 기준이 다르므로 협조해야 할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하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16가지 성격 유형입니다. 4가지 선호 경향을 조합하면 4 곱하기 4는 16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죠. 먼저 4가지 선호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다음 4가지 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주위 동료들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특징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적용하고 실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BTI의 전문가가 됩니다. MBT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TI의 16가지 유형을 비슷한 속성에 따라 4개씩 묶어 4기질로 보는 것인데요. MBTI를 기질적 특성으로 접근하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란 어떤 사람을 일견에 알아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집에 갔을 때 누가 다녀갔는지 순간 알아차리는 것도 상대방의 기질 때문입니다. 통상 많은 순서대로 보면 SP형, SJ형, NT형, NF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SP형은 자유형입니다. SP형의 상징은 술의 신, 기쁨의 신인 디오니소스입니다. 모험, 충동, 행위, 평등, 놀이를 좋아합니다. 배짱이에 해당하고요. 아이 같고 낙관적이며 과정지향적입니다. 변화와 활력,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맞는 적성은 예술, 스포츠, 공예, 오락, 음악, 드라마 등입니다. ISTP는 백과사전형이고 ESTP는 프로모터형입니다. 그리고 ISFP는 예술가형이고 ESFP는 만능 엔터테이너형입니다. 둘째, SJ형은 책임형입니다. SJ형의 상징은 의무의 신인 에피메테우스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입니다. 헌신, 봉사, 전통 보존, 위계 질서, 일을 좋아합니다. 개미에 해당하고요. 어버이 역할을 하고 비관적이며 결과지향적입니다. 준비와 계획,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맞는 적성은 농업, 사무직, 기업, 스포츠, 사회과학 등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ISTJ는 일꾼형이고 ESTJ는 사업가형입니다. ISFJ는 비서형이고 ESFJ는 영업형입니다. 셋째, NT형은 결단형입니다. NT형의 상징은 과학의 신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간에게 불을 전달하고
스스로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자초한 고마운 신이죠. 힘, 지혜, 용기, 완벽, 유능감, 자기 비판을 좋아합니다. 관찰자, 방관자에 해당하고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강박적이며 항상 실패의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결한 말을 사용하고 알아야 한다에 매달립니다. 맞는 적성은 정치, 철학, 과학, 수학, 역사, 언어학, 기술 등입니다. INTJ는 과학자형이고 INTP는 건축가형입니다. ENTJ는 사령관형이고 ENTP는 발명가형입니다. 넷째, NF형은 사랑형입니다. NF형의 상징은 정열의 신인 아폴로입니다. 사랑, 자비, 진실, 통일성, 의미 추구를 좋아합니다. 이상주의자에 해당하고요. 열성적이고 공상적입니다. 자기 실현, 참 만남, 신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는 적성은 인문과학, 신학, 사회과학, 웅변, 연극, 외국어 등입니다. INFJ는 작가형이고 INFP는 상담가형입니다. ENFJ는 교육자형이고 ENFP는 언론인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역동과 발달입니다. 유형 역동은 선호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유형 역동은 우월 기능과 열등 기능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MBTI 유형마다 심리적 기능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의식과 무의식에 나타나죠. 보다 의식화된 것을 주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잠재되는 것에 따라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표현됩니다. 내부 화학 반응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신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형 역동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복잡합니다.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STJ형인 경우 J가 판단 기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능인 T와 F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E형이기 때문에 바로 T가 주기능이 됩니다. 대극 원리에 따라 S가 부기능이 되고 S의 반대인 N이 3차 기능, T의 반대인 F가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외향 사고형이 되고 우월 기능이 사고 T가 되고 열등 기능이 감정 F가 됩니다. ENFP형인 경우 P가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기능인 S와 N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E형이기 때문에 바로 N이 주기능이 됩니다. 대극 원리에 따라 F가 부기능이 되고 F의 반대인 T가 3차 기능, N의 반대인 S가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외향 직관형이 되고 우월 기능이 직관 N이 되고 열등 기능이 감각 S가 됩니다. 유형 발달은 유형 역동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잠재력 개발에 적용되는데요. 유형 발달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교육, 성별, 생활 환경, 직업,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요. 자신의 우월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유형 변조, 가유형, 직업 유형 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의 참 유형과 최적 유형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어릴 적 나의 진짜 우월 기능의 발달을 막은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우월 기능을 못 쓰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월 기능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기능이고요.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개발되는 기능입니다. 최고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융은 나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40 이전에는 사회 적응과 자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40을 넘으면
자기 실현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는 우선 자신의 우월 기능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최고 역량을 개발해야 하고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덜 선호하는 열등 기능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무의식에 감춰진 열등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차츰 자기 완성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성현들은 이를 만다라라고 하였고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죠. 기업이나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1차적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한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우월 기능에 적합한 직업과 직무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의 한 기능이 점점 우월해질수록 다른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열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츰 나이가 들면서 과장, 부장, 팀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한계 이상의 복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게 되죠. 특히 기술직의 사람도 관리직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수 전문성과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열등 기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현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38선 4호정의 시대이고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CEO의 위치까지 오르려면 융이 말한 40세 이전인 훨씬 젊은 나이에 우월 기능뿐만 아니라 열등 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요즘 기업과 조직에서는 경력 개발을 매우 중요시하죠. 세계적인 기업 GE에서는 아예 CEO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과거 황태자 교육이나 귀족 교육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자신의 우월 기능과 열등 기능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시찰할 때 항상 위험 있게 덩치 큰 코끼리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난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참 행차할 때 한 아이가 뒤에서 코끼리 꼬리를 꽉 잡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힘센 코끼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 사는데 아주 당차고 배짱이 넘쳤습니다. 왕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죠. 현명한 대신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대신은 아이를 불러서 아주 쉬운 심부름을 시켰고요. 그 대가로 아주 큰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났죠. 그 돈으로 실컷 사 먹고 이제 다른 힘든 일은 안 해도 됐습니다. 아이는 점점 돈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시 왕이 코끼리를 타고 행차했습니다. 아이가 뒤에서 코끼리 꼬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돈과 편안에 길들여진 아이는 이제 과거의 초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MBA 과목 중 자산운용과 설계 강의를 수강할 때들은 당시 한국펀드회사 우재룡 사장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 사장은 대학 교수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발 석박사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건강한 나이에 바로 기업에 취직해서 무섭게 업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군대 3년, 석박사 하느라 5년을 보내 미국 학생들보다 7, 8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잠재력이 개발되다가 움츠러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국 대학생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자신감이 최고로 넘칠 때가 3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막 합격했을 때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젊음의 열정으로 넘쳤죠. 두 번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뭐든지 맡기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젊음의 패기가 있었죠. 세 번째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정신과 의사가 될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점 아는 것은 많아지고 머리는 무거워지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소심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두려움과 겁이 많아졌습니다.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지고 돈에 길들여져 이제 코끼리를 제압할 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릴 적에 지녔던 코끼리를 제압하는 열정, 자신감과 패기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TI는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성격 도구입니다.